전자상거래로 과징금을 때린 액수 중에 가장 비싼 1위입니다. 0.0000001%. 이게 몇 개인지 이게 셀 수도 없어요. 이거 복권 1등보다 어렵다니까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자율 규제가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다. 만약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우리나라 게임사 중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게임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는 이 집에서 들으면 더 맛있습니다. 귀에 빡빡히게 설명하는 귀의 빡종원입니다. 오늘은 게임 얘기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 게임 소식이 항상 그래요. 보고 싶은 사람은 보지만 또 관심 없는 사람은 아예 안 보는, 이 상당히 이 사이에 간극이 큰 소재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게임 인구가 적지 않다는 거.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60% 넘는 인구가 게임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중에는 돈 쓰지 않는 이 뭐 일본이나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 같은 게임만 즐기시는 분들도 있지만, 상당 부분 핸드폰 게임을 하면서 돈 10,000원, 20,000원씩 써보신 분들은 꽤 있으실 거예요. 혹시 그러지 않으셨나요? 얘는 애니판 같은 거, 한정판 같은 아바타 같은 거 뽑을 때 한 100만 원 어렸을 때 20. 무슨 게임이었어요? 마비노기 영웅전이라고. 네. 기자님은 현질해 보신 적 없어요? 저는 제 통장을 아내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게임 자주 해가지고 여러 결제하긴 하는데 저는 확률형 템은 절대 안 사고 그냥 고정가로 제시하는 것만. 넥슨이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규모인 116억 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습니다. 이용자 몰래 게임에서 인기 아이템이 뽑힐 확률을 낮춰서입니다. 이게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 관심 없는 분들이 들으면서 아,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되게 많아요. 그게 바로 우리 게임사 매출, 시총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특히 이 3N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한때 60조가 넘었던 적도 있는데, 우리나라 게임이 이렇게 클 수 있나? 라는 의구심이 나올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게임을 통해 돈을 버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보통 게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게이머들은 패키지 게임을 생각을 합니다. 이게 패키지 게임이에요. 요 게임을 하나 즐기려면 이 CD를 79,000원, 뭐 89,000원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사야 되고, 그 게임을 살 때 소비자들이 내는 그 돈이 게임사의 주요 수익원이 됩니다. 즉, 이 게임 카피를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게임사들이 돈을 벌어가는 구조예요. 대표적으로 미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뭐 유럽의 일부 국가들, 이 전 세계 게임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은 이런 형태가 돈을 버는 모델이라면, 우리나라 게임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한국 게임은 대부분 요즘은 핸드폰으로 다운을 받습니다. 그냥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문제는 게임에서 실제로 내 캐릭터가 다른 경쟁자와 경쟁을 해서 이기려면 무조건 아이템을 돈을 써서 사야지만 하는, 이른바 이 페이 투 윈 시스템을 차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이 게임에서 아이템을 더 많은 돈을 주고 사게 할지,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임에서 아이템은 내가 게임을 하다 보면 아이템을 주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 우리나라 K게임들은 아이템을 돈을 주고 사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그런 페이 투 윈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유행했던 게임이 뭐예요? 그게 바로 메이플 스토리. 메이플 스토리가 2003년에 출시됐으니까 20년이 넘은 게임인데, 메이플 스토리가 도입한 뽑기라는 개념은 돈을 주고 이 박스를 까서 이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확률로 뽑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먹혔어요. 액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이 느슨해진 게임씬에 긴장감을 주는 어떤 재미난 요소로 인식이 돼서 이게 장사가 되는 걸 보고, 우리나라 다른 이제 NC소프트가 리니지라는 게임을 핸드폰 모바일용으로 출시하면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이제 1절, 2절, 3절 가면서 선을 넘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0.2% 이래요. 1%도 안 되는 확률에 돈을 버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악랄한 뽑기 형태가 있습니다. 컴플리트 가차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자, 이 조그만 당근 칼을 하나를 뽑았다고 칩시다. 뽑을 때까지 돈을 계속 써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당근 칼을 먹었어.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내가 이 칼을 더블 당근 칼로 만들고 싶어. 근데 한 번만 뽑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칼을 만들 때 10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이 10가지 요소를 하나하나를 다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 유저들의 가죽까지 벗겨먹겠다는 게임사의 의지가 돋보이는 뽑기 제도죠. 이 컴플리트 가차만큼은 너무나 사행성을 조장한다. 이게 사실 바다 이야기와 뭐가 다르냐. 이러다 보니까 컴플리트 가차 시스템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유저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게임 학회나 여러 단체에서도 나오고, 국회에서도 실제로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고 논의가 됐었어요. 뽑기형 어떤 아이템이 나오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건 그 확률이 이제 극악하게 떨어졌다는 거고요. 우리나라 사실은 게임을
한 10년 정도는 퇴행시킨 게 바로 NC소프트의 바로 그 뽑기예요. 0.2%만 이러잖아. 왜 이러십니까? 0.0000001%. 이게 몇 개인지 이게 셀 수도 없어요. 이거 복권 1등보다 어렵다니까요. 확률형 게임은 그 아이템을 그 가장 공정하게 그러면 사용자들 사이에 네네. 나눠주기 위한 제가 시간이 좀 기술적인 없어가지고 장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CEO가 도대체 리니지 2M의 확률형 아이템 구조가 어떤 건지 분석을 좀 해봐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텐센트가 사실 규모로 보면 NC보다 훨씬 크잖아요. 초기에 일매출이 많이 나왔어요. 200억이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중국 인구가 10억으로 따지면 20배잖아요. 그럼 곱하기 20으로 해보세요. 4천억이에요. 그래서 텐센트가 경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 텐센트조차도 경악할 정도의 확률형 아이템의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시장인 서구 시장에서는 이런 식의 뽑기형 BM이 통하질 않아요. 그 이유는 이 서구권의 게임 유저들은 이런 형식의 게임사의 사업을 혐오합니다. 너무너무 싫어하는 형태다 보니까 이런 시도를 살짝 했다가 나락한 게임사들도 좀 있고, predatory practices in online gaming and the significant 그래서 외국에서는 특히 서구권에서는 뭐 굳이 규제를 만들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이 게임을 소비하는 소비자들 차원에서 정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왜 우리나라 게이머들은 이걸 받아들이느냐? 저는 이제 글로벌 유저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해보면 선진국 유저들은 프로세스, 게임 과정을 즐겨요. 그들은 게임의 그 자체의 게임의 퀄리티에 집착하거든요. 근데 이 개발도상국으로 갈수록 이제 극단이 중국 이런 데고 개발도상국들인데 권력을 추구해요, 게임 내에서. 그래서 결과가 중요해요. 과정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적 패턴하고 개발도상국 유저의 패턴이 섞여 있어요. 근데 그 패턴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걸 자극해서 쥐어짠 거죠. 그런 식으로 바꾸자는 뭐 제안이나 시도나 뭐 반발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확률을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랬더니 게임사들이 2015년에 들고 나온 게 뭐냐? 이건 크리에이티브한 일인데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가 없어서 국제적으로 세계에서 게임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영업기밀이다. 어떤 회사가 영업기밀을 밝히느냐 하면서 이때 무슨 말이 나오느냐? 뭐 불만이 있는 건 우리가 알겠으니까 자율 규제할게 라는 안을 들고 나와요. 강제성은 하나도 없고 심지어 외부 기관이 감시를 하는 것도 아닌 게임사들이 자율 규제 기구를 하나 자기들끼리 만들어가지고 뭐 위반을 하는 업계 내에서 자율적으로 뭐 경고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게임 자체가 너무 재밌는 게임이어서 사람들이 하고 싶게 만드는 게 게임의 핵심 경쟁력인데 우리가 몇 %를 했을 때 돈을 더 벌겠느냐, 이 노하우를 가져야겠다. 한마디로 비즈니스맨으로서의 마인드밖에 없다는 걸 여실히 스스로 인정을 한 거죠. 그런데 게임 회사들이 막대한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열심히 로비를 하고 하면서 이게 법제화가 되는 걸 좌절시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여론이 좋아질 수가 없죠. 한국 게임사들의 탐욕으로 그동안 그렇게 게임사들을 먹고 살고 있게 해줬던 이 소비자들의 민심을 돌아서게 함으로써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NC소프트의 주가 급 추락만 봐도 알 수 있죠. 지금 NC소프트가 야구단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야구단도 팔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니들이 지금 야구단 운영할 때냐, 지금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돈을 악랄하게 버는 되게 다양한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억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정적으로 이 게임업계의 행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뭔가요? 사행성 조장이죠. 페이 투 윈이라는 게임을 하면은 이게 내가 요거까지만 뽑으면 그래도 한 6개월은 즐길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계속 뽑아야 돼요. 계속 돈을 써야지만 캐릭터를 뽑을 수 있고 아이템을 뽑을 수 있고, 앞으로 이 게임에 얼마를 더 써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뭐 어린아이가 부모님 몰래 해서 몇백만 원 썼다, 몇천만 원 썼다라는 기사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100만 원은 솔직히 30초면 쓰는 돈이에요. 이렇게 누르죠? 그러면은 30초 만에 100만 원 그냥 씁니다. 왜냐하면 한 번 뽑는데 단가가 워낙 세다 보니까 정말 무방비에 노출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우리나라는. 해외 게임사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을 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든가 뭐 그런 건 없나요? 해외 사례를 살짝 보면은 영국과 미국은 규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이런 형태의 BM을 싫어하기 때문에 뭐 따로 규제를 만들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좀 규제를 하고 있어요. 넥슨.
뭐 NC소프트, 넷마블, 위메이드 전부 뭐 이제 대기업 반열에 오른 엄청난 재벌들이란 말이에요. 해외에 이만한 자본력 갖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서구권의 회사들도 뭐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는 대단한 예술성을 인정받는 게임을 내놓는데, 양산형 게임이라 그러죠. 게임의 이 겉에 모양만 다르지 실제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비즈니스 모델만 남으니까 이 게임을 갖고 미국이나 유럽을 못 가는 거예요. 심지어 중국도 못 가는 거예요. 중국은 확률 아이템 다 빼야 되거든요. 빼면 게임이 이제 게임성을 승부해야 되는데 못하죠. 게임은 융합형 플랫폼이에요. AI도 붙고 빅데이터도 붙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다 결합된 종합 예술적인 플랫폼이에요. 자, 근데 이거 확률형 아이템은 사행성에 물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게임성보다는 이 도박성을 중요시하니까 중국 게임 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시장 절반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게임이 우리나라가 소멸했습니다. 이건 좋냐고 저는 묻고 싶어요. 사실 2021년에 트럭 시위라고 해서 판교에 있는 넥슨 게임 회사 앞에 몰려가서 시위를 했어요.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한마디로 메이플 스토리가 확률을 조작을 했다예요. 이때 공정위가 이거 조사에 착수를 하죠. 넥슨 압수수색을 하고 본사를 탈탈 털어가지고 3년 만에 실제로 이런 식의 확률 조작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상당 부분 밝혀냈습니다. 넥슨의 경우 지금 116억 원의 과징금을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넥슨이 이 문제가 된 확률형 아이템으로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이 5천억 원이 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만큼 벌었는데 뭐 116억 원은 이에 비해 세 발의 피잖아요. 그냥 낼 법도 한데 넥슨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지금 김앤장을 선임을 해가지고 이 과징금을 어떻게든 깎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넥슨은 이 이전에도 2018년도에도 9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공정위로부터 확률 관련해서 맞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도 김앤장을 선임해가지고 9억 3천 중에 9억을 깎아버렸습니다. 3천만 냈어요. 이번에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깎인다면은 우리나라 게임 업계의 자정 작업을 앞으로도 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지금 우려 섞인 눈초리도 나오고 있는데, 공정위도 지금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자상거래법은 대부분 이제 과태료나 시정명령으로 공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좀 드문 일이고, 또 이제 뭐 100억이 넘는 정도의 과징금은 사실 전상법에서는 거의 초유의 사태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제재를 한 거고, 소송이 제기가 되면 장기간 동안 저희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준비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증빙을 하고, 그 과징금은 이제 국고에 기술되는 거기 때문에 지불한 그 돈 자체에 대한 보상은 없는 거거든요. 소비자 피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이 소송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 사항도 이제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세 가지를 처음에는 통과시키려고 했어요. 첫 번째가 모든 확률을 공개해라. 두 번째가 컴플리트 가차를 금지시키는 방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 돈 액수에 제한을 두는 거죠. 이 일정 이상은 이제 못 뽑게 하는. 근데 정작 이게 발의가 되고 통과될 때 이 두 가지 법안은 빠져버렸어요. 20년간 대한민국 게임계를 흔들어놨던 확률형 아이템을 가장 소극적인 형태지만 제재를 하는 이 강제력을 띈 법안이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 확률 고지 의무 법안이 시행되기 하루 전 이틀 전에 게임사들이 홈페이지에 갑자기 공지사항을 막 올리기 시작을 해요. 이 확률을 공개하라는 가장 최소한의 이 법안이 통과됐을 뿐인데도 이런 식으로 자수를 하는 걸 보면 그동안 게임업계가 얼마나 이 자정작용을 잃고 소비자를 돈으로만 받는가를 여실히 증명을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유저들이 화가 나나요, 안 나나요? 지금까지 몇 년을 그런 식으로 0.1%를 0.8%라고 거짓말을 쳐가지고 해왔는데 뭐 어떻게 해주겠다도 없고 돈을 환불해주겠다도 없고 그냥 실수였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실수라고 하면서 무슨 신조어를 만들어냈느냐? 휴먼 에러라고 합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 보니까 낸 사람이 만든 실수다. 그렇다 치자고요. 그렇다 치는데 왜 이놈의 실수는 전부 게임사가 돈을 버는 쪽으로밖에 벌어지지 않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바닥 시스템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시스템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확률이 150번째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49번은 기본적으로 돈을 주고 깔고 들어가야 150번째부터 0.1몇 %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을 쌓아야 되는 거야. 확률 공개를 잘못했을 경우에 처벌 규정이 핵심이에요. 2천만 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이 구조 한 줄을 빼려고 거의 전쟁이었어요, 전쟁. 그렇게 큰 게임사들은 대관 팀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집요하게 극단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처벌 규정. 이게 딱 공개되는 순간 어쨌든 오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뭐 이거 뭐 목숨 걸고 덤볐고요. 그렇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이건 소비자를 기만하고 속인 사기 행위이잖아요. 만약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우리나라 게임사 중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게임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죠. 천문학적인 이 손해배상을 매기다 보니까 회사가 아무리 큰 회사도 파산을 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율 규제라는 게 통하지 않는다는 게 드러나면서 앞으로 급물살을 타고 각종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러다 보면은 이 게임 업계가 오로지 이 뽑기형 아이템 하나로 돈을 벌던 이런 문화를 계속 가져가긴 힘들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뭐 몇 가지 한국산 게임이 세계적으로 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아마존 판매율, 미국의 아마존 판매 1위를 기록하고 뭐 이런 게임들이 최근에 한두 개씩 나오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게임도 드디어 20년 만에 좀 체질 개선을 해서 도박회사가 아니라 게임을 만드는 게임 회사로 환골탈퇴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이제 22대 국회가 출범을 했잖아요. 물론 산적한 과제가 있습니다. 게임 얘기가 과연 여기서 언급이 얼마나 될지 궁금했는데, 하지만 국민 경제와 이 연관이 있는 거고 약간 사행성, 어떤 도박 권장 뭐 이런 쪽으로까지 빠질 수 있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20년 넘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물꼬가 트인 이 분위기를 휩쓸고 22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법안들이 더 추가로 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정부 규제보다